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방이요? 예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없고요. 운이에요. 운명. 안녕하십니까. 수원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이현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최승균입니다. 근데 재택골두 무혈성 괴사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관절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골반골의 비구, 골두, 대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동맥들인데 뼈도 이제 세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영양분도 먹어야 되고 산소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세포가 살고 나서 찌꺼기 같은 거 내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 영양분이랑 산소를 공급받는 이 혈관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이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뼈 세포가 죽는 거예요. 쉽죠? 참 쉽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관절이 무척 아픈 질환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 발병 원인은 결론적으로는 혈관이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원인이 되는 건데, 혈관이 왜 막히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치는 거.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든지, 그때 경부골절 했다가 수술 다시 받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혈관이 회복이 안 돼서 무혈성 괴사가 나중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혈액이 이제 흘러 다녀야 되는데 그 혈액이 좀 너무 찐덕찐덕해서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장 협심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히프 관절에서 이 정도 크기의 혈관들을 막을 수 있는 질병들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 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평균 발병 연령이 47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젊어요. 노인성 질환이 아니에요. 운이 없으면 30대 때도 걸릴 수 있는. 평균이 47세지 30대, 뭐 심하면 20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생기면 당연히 안 좋지만 너무 내가 왜 이랬나 뭐 이런 거 고민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안 아프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고관절이라 그러면 사실 되게 애매해요. 엉덩이인지 다리가 아픈 건지. 보통은 우리가 서해부라 그래서 우리 갸랑 있죠, 갸랑 서해부 있는데 통증이 생겨요, 앞쪽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픈 거는 보통 이게 해당이 안 되고요. 보통 여기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걷는데 자꾸 여기가 시큰시큰거려. 고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흔한 게 걷다가 이렇게 그냥 걸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도는데 엄청 아파, 시큰, 막 무너져. 그러면 이거 맞아요. 이거는 병원 빨리 가야 돼요. 이건 고관절 문제. 좀 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40대 남자 환자분인데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서 그다음에 내려요. 시동 끄고 내리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아파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대. 이렇게 해서 겨우 막 손잡이 붙잡고 겨우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흔한 거는 양반다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됐는데 이게 안 돼.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몸에 뭔가 불편한 게 생겼다. 내가 포지션을 취하고 싶은데 취할 수 없다. 그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 몸의 통증이라는 거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방어 기제거든요. 뭔가 아프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1, 2단계가 많이 오세요. 그 3, 4단계까지는 너무 많이 아파서 그때는 정말 달려오시고 1, 2단계 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충격이 가지 않게 해줘야 돼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 뭐 어디서 뭐 뛰어내리거나 이러면 뛰어내려. 점프 잘못하면 얘가 이게 무너져, 뼈가 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이 커져요. 일단은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피해야 되는 그런 동작은 이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아파서 오신 분들은 여기를 체중 부하 부위라고 해요. 내가 뭔가 아프다는 거는 그 해당 부위가 뭔가 닿는 거예요. 내가 아픈 동작, 그 동작을 피하셔야 돼요. 저희가 말하는 게 되게 상식선인 이유가 모든 몸의 신체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가해질 만한 동작은 저희가 뭐 전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본인도 아실 거예요. 이 동작하면 아프다. 과격한 운동이나 등산, 특히 이제 40대, 50대 분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매번 물어보는데 등산, 그 좋은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병원을 오셔서 아까 이게 말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3개월, 6개월 보셔야 이런 돼요. 식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가 확 진행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도 써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혈관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피를 좀 묽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뼈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뼈가 죽은 거에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체외충격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통증에도 좋고 염증도 감소시키고 거기다 더불어서 재생 효과까지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물만 치료한다기보다는 두 개를 콤바인한다 그러면 1, 2단계 때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만 만약에 없고 우리가 이제 생활만 어떤 원칙을 잘 지켜준다면 인공관절 하게 될 그런 스테이지 3, 4를 더 늦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방이요? 예방. 예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없고요. 예방법은 안 걸리면 되는데 이건 사실 이거는 뭐 이거는 운이에요. 운. 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